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9도, 익산 6도 등 2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안과 임실, 익산 등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를 보이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오후 들어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고 내일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가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라돈 침대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한 업체의 침구류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라돈 수치를 처음으로 확인한 건 업체나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였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한 건강기능 제품 업체에서 사은품으로 제공한 이불입니다. 이불을 받아간 조모 씨가 지난달 간이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30배에 가까운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이 업체에서 구매한 베개에서는 기준치의 16배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백금 패드에서는 최대 측정치인 255피코큐리를 넘어 오버라는 표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 씨가 측정한 결과 이 업체의 사은품과 제품 7개에서 모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저희 집도 베개부터 패드에 매트에 이불을 쓰고 있는데 그럼 4가지를 기본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합쳐지면 밤새 어느 정도나 몸에 축적이 되는지. 해당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전국 대리점을 통해 검출이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해 수리 교환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확인될 때까지 싹 새 물건으로 교환해드리고 있어요. 문제가 불거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차적으로 라돈의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업체부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안위가 기본적으로 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들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조사를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이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서 가능하면 라돈이 검출이 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급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시점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와 관련해 송하진 도지사가 처음으로 환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기장 개발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전주시에 넘겨준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경기장 문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의 임시회에서 열린 도정질문 자리. 최영일 의원은 전라북도가 전주시에 경기장을 넘긴 지 13년이나 됐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어 도민들의 피로감만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경기장은 체육시설로 활용되지 않고 전주시가 약속한 대체시설은 소식이 없으니 양여 계약상의 해지 사유가 아니냐는 겁니다. 현 시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또 건립 시기도 하대명일입니다. 그 피해가 온전히 도지원은 도민들한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가 약속을 이행할 거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런 상황이 끝까지 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를 조치를 해 나가겠지만 적당한 시기에는 환수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구체적인 법률 검토는 아니어도 실무 차원의 검토는 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지사는 최 의원이 임기 중 해결 의지를 다그쳐 묻자 환수 조치에 대한 결단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한없이 이 문제를 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점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전주시장과 만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기존 계약 조건에 맞는 쪽으로 진행한다면 만나고 협의하고 지원하겠지만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만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따지는 사이 도민의 재산인 경기장이 무려 13년째 방치되어 온 상황. 송 지사의 환수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경기장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국체전 닷새째였던 어제 전주 시민축구단이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육상과 씨름 등에서도 메달이 이어지면서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에서 유일한 축구 실업팀인 전주시민축구단은 8강전에서 천안시청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K3 리그팀이 상위 리그인 내셔널리그 3위팀을 꺾는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여세를 몰아 결승 진출을 노리던 시민축구단은 준결승전에서는 아쉽게 2대3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은메달에 이어 2년 연속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체전이 이렇게 끝났지만 내년에 체전도 또 있고 또 저희가 리그 경기도 아직 남아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처럼만. 육상에서도 메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체전을 위해 올림픽 출전을 접은 유규민은 세단뛰기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부별 신기록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시합 나가서 잘 되고 하니까 훈련하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원반 던지기 익산시청 조예림은 은메달을 품에 안았습니다. 정읍시청 씨름팀은 금 1개와 은 2개, 동 2개 등 모두 5개의 메달을 쓸어 담았습니다. 감독님이 항상 꾸준하게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배우는 입장으로서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성적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또 유도와 양궁 등에서도 메달이 쏟아졌고 남성고 배구와 군산대 여자 탁구는 결승에 올랐습니다. 전국체전 폐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선수단의 목표인 3위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알찬 준비를 하면 수능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고3 교실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3년간 준비해온 공부를 마무리하는 만큼 학생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합니다. 수시원서 접수 이후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부족한 과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하루에 모의고사 한 회씩 풀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취약한 수학이나 생물 같은 탐구 과목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오답 정리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한 달간의 마무리 학습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문제풀이보다는 기출문제와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두 차례 모의평가 문제의 출제 의도와 출제 경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상위권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 중하위권은 수능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모의평가를 분석해보면 올해 수능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조금 어려운 수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위권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출제를 하고 그다음에 중상 수준의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하는 방향으로 난이도를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감 난이도는 조금 올라갈 수가 있죠. 수능 시험 전 마지막 5일은 실제 시험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안배 훈련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와 함께 수면 시간 등 생활 리듬을 시험 당일까지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까지 이제 꼭 한 달 남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시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도내 단체장 1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송 지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고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의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재임 시절 업적 등을 소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검찰은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도내 시장 군수들도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익산과 남원, 정읍, 김제, 부안, 고창, 순창, 무주, 장수 등 시장 군수 10명이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 군수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3일로 끝납니다. 검찰은 이달 중순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떤 단체장이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해외 장애인 이동권 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개선점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꿔 장애인의 편리한 외출을 돕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중증 장애인인 지선 씨가 한국에서 저상버스를 타려 합니다. 한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5%를 밑돌아 출발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나마 도로 구조 때문에 버스를 인도 가까이 정차하기 어렵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버스 기사의 손놀림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벨트가 더 이상 안 나오나요? 빠지는데. 아이를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원래 그냥 벨트에 대야 하는데. 일본 오사카의 한 버스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5년 전 545대의 버스를 자치단체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로 바꿨습니다. 法的な抑制というのはございませんが、ただ我々会社としてですね、そういう方向性で誰にも優しくいい公営交通ということで我々進んでもらっておりましたので、5年ほど前に 100% 完全にノンステップバスということ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미국의 저상버스 서비스는 일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버스 기사가 안전벨트를 매주는 건 기본이고 전동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앞뒤로 고정까지 해줍니다. The buses park very near the sidewalk. There's a locking mechanism where the wheelchairs are set up, and so that way the passengers who are on wheelchairs are very safe. 장애인의 사회적 독립을 위해 대중교통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 비빔밥 축제가 오는 25일에 시작됩니다. 군산시가 발달장애인의 공교육 강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2018 전주 비빔밥 축제가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전주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전주의 특산품인 비빔밥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 6개 음식 창의 도시의 전문가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민선 7기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 군민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고창 구민들은 농생명 식품 산업과 생태관광 활성화 등 52개 사업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공약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의논도 하고 이 의견을 반영해서 공약을 확정 짓는다고 하니까 관심도 더 가고요. 고창군 발전에 힘을 보탠다는 생각도 들고. 진안 역사박물관에서 진안의 가야문화유산을 보여주는 특별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진안에서 찾은 가야라는 이번 기획전은 내년 1월 20일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동양면 대량리 제동유적을 통해서 초기 철기 시대부터 삼국, 고려시대에 이르는 약 1000년 이상의 구리재련 역사가 이 진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산시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강화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군산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전주시 서신동의 한 빌라 1층에서 불이 나 빌라 내부 103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2,6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인근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난로를 점검하던 중 불이 났다는 거주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서울에서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결의대회에 전주의 개인 택시 종사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카카오 카풀 도입 반대 결의대회에 전주의 개인 택시 종사자들도 참여해 2,339대의 휴업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가급적 시내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녹색연합은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발주 금액 대비 낙찰 금액 비율인 낙찰률이 일반 공사보다 훨씬 높은 98.8%에서 99.9%로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 새만금개발청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턴키 방식의 공사는 일반적으로 낙찰률이 높게 나온다며 의혹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